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11시에 업로드되는 배신의 후리지아 영상은 좀 다른 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공을 좀 들인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식들이 아니라 오직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어느 한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에 대한 사연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10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 저와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배운 거 없고 게다가 넉넉하지 못한 친정과 시댁 사정, 끼리끼리 만난다고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가난의 대를 우리 선에서 꼭 끊어보겠다 남편과 다짐을 했었습니다. 크게 성공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문제 없기만을 희망했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만을 바랐었습니다. 돈이 없고 가난하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늘 그렇듯이 돈이 없으니 살기 너무 팍팍하니 여유가 없었던 시어머니. 그래서 제게 막말을 일삼았던 노인네였지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 친정 엄마도 시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이 없으니 매일 화가 났고 남의 것을 탐내고 욕심부려 갖고 싶어 했고 남들 자식들과 비교가 되었었고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며 원망을 하고 그래서 분통이 터지니까 화풀이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럴만하다고 생각했고 가난한 사람들의 특성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보다 더 아래인 사람한테 화풀이를 하면서 그들의 화를 삭히는 것을 말이죠. 만만한 자식들에게 쏟아내기라도 해야 그들이 편하겠지.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 한 맺힌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참고 또 참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친정 엄마는 엄마대로 저와 남편에게 번갈아 가면서 한스러움을 토해내곤 했었죠. 도끼인 객끼인이라고 남편이나 저나 똑같은 처지의 사람이었었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가 났고 저희 친정엄마는 저희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거든요. 오늘 장모님 또 전화하셨었어. 아, 일하고 있는데 잠깐 있다가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어주질 않으셔서 얼마나 난감했었는지 몰라. 허리를 다치셔서 한의원에 가셨는데 한의사가 허리에 좋은 한약을 한 재 먹어보라고 했대.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약도 못 먹고 이렇게 가다가는 허리 똑 부러져서 돌아가실 것 같다고. 오늘도 역시나 원망을 하시더라고. 장모님한테 전화 안 왔었어? 돈 좀 마련해서 약값 좀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아, 능력 없는 사이라 너무 죄송스럽네. 친정 엄마에게 전화하기가 껄끄러웠지만 저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마련하고 싶어도 드리고 싶어도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한약 그거 한지 얼마나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 사정은 그러했었습니다. 그깟 한약 한 재 값이 절대로 아니었었거든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목돈이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거 좀 진정되고 나면 한약 꼭 지어줄 테니 남편에게 전화해서 원망 섞인 한스러움 털어내는 거 좀 그만해 달라고 부탁을 했죠. 친정 엄마는 늘 그렇듯이 제 말에 빈정대기 일쑤였고요. 엄마 한약 한 재 지어주는 돈이 그렇게 아까워?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놈이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가뜩이나 없는 것이 없는 놈한테 시집을 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너 이혼해도 그 사람이 받아준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너한테 단단히 미쳤었잖아. 그냥 돈 없는 놈하고는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다시 시작해봐. 네 인생을 위해서도 그게 좋아. 엄마 한약 한 재 못 지어주는 그런 남자가 그렇게 좋아? 엄마, 도대체 그 이야기를 언제까지 할 작정이에요? 이제 그 이야기 그만 좀 해요. 노력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엄마 눈엔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도 나도 지금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엄마 눈엔 보이지 않냐고요. 제발 그 이모부 이야기는 좀 그만해요. 엄만 지겹지도 않아요? 친정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남자. 저도 모르게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결국 엄마에게 큰 소리를 내고 말았네요. 지긋지긋한 그 남자 이야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시면 아마 다들 놀라실 겁니다. 그 남자는 바로 다름 아닌 엄마의 돈 많은 친구의 남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홀로 살아가는 호랍이었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나 저를 잘 돌봐주고 들여다봐주던 엄마의 친구. 저는 그분을 이모라고 불렀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남자를 이모부라고 불렀습니다. 이모가 죽고 나서 이모부는 혼자가 되었는데 엄마한테 그랬다 하더군요. 자기가 나이는 많지만 그래도 재력은 있지 않냐고. 앞으로 우리 모녀 살아가는데 무리 없이 지원을 할 테니 대신 저란 사람을 자기의 처로 맞이하고 싶다고. 막장 같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런 막장 같은 이야기 맞장구로 치면서 대찬성을 하고 든 사람이 바로 우리 엄마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그냥 짙은 농담 정도로만 치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제 남편을 만나서 저와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을 들은 뒤로 엄마나 이모부의 말이 더 이상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엄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그랬답니다. 이미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과 결혼을 희망하고 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우리 딸이 엄마를 끔찍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남들이 들으면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결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원한다. 가난하고 돈 없는 거 끔찍하게 싫어하고 그동안 고생만 하면서 산 엄마 사정 다 알기에 미래를 위해 기꺼이 결혼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말할 기회를 못 잡는 것 같더라. 당신이 이해를 하고 먼저 우리 딸의 곁을 좀 떠나줘라. 일이 썰을 풀어댔었더군요. 딸을 자기 또래의 남자에게 주려는 엄마. 아무리 가진 거 없고 남자의 재력이 힘이 되어도 이런 결혼을 원하는 친정 엄마. 어찌 생각을 하시나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엄마와 인연을 끊을 각오로 말이죠. 그 결혼으로 인해서 한동안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긴 했었지만 결국 힘없고 돈 없는 엄마는 제게 연락을 했지만서도요. 엄마는 제게 딸이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졌다라고 말했지만 대신 조건이 있긴 했었습니다. 네 선택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내가 졌어. 물론 이모부랑 연결이 되었으면 우리 사는 게 훨씬 더 쉬웠겠지만 그래도 네가 선택한 길이니까. 이모부랑 결혼했으면 응당 내가 누릴 뻔했었던 것들 해줄 자신 있으니까 그런 논팽이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기대할게. 딸과 엄마 인연 끊을 순 없으니 내가 한 발짝 물러서겠지만 그래도 자식 도리는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정도 자신 있으니까 그놈이랑 결혼한 거잖아? 그래도 엄마 서운하긴 하다. 우리 착한 딸이 엄마 말 잘 듣던 우리 딸이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를 줄은 몰랐어. 서운해 딸. 엄마는 제게 전화를 걸어 뭔가를 요구하기보단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큰 것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까지 사소한 모든 것을 남편과 제가 해주기를 바랐었고 그리고 엄마 입장에선 당연한 거였습니다. 착한 남편은 엄마의 차갑다 못해 폐부를 찔러대는 모욕적인 말도 들어야만 했었고요. 하나하나 남편이 다 제게 전달한 건 아니었지만 친정 엄마의 성격을 잘 알았던 저는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인내만 하던 저나 남편이 바보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족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결혼을 감행했을 때 이미 한 번 엄마와 연락을 끊고 살았던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엄마로서 자기 배로 낳은 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려는 엄마.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나이벌의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는 엄마. 인간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저희 집은 가난하고 또 가난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저희 집은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원망하긴 했었지만 한편으론 그녀의 마음이 이해되었기에 잠시나마 엄마와 연을 끊었을 때 죽고 싶을 만큼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만 했었죠. 그 모습을 오롯이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니까 엄마의 한계가 없는 무한한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들어주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엄마는 드디어 선이라는 것을 넘게 되었고 엄만 그동안 모질게 했었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회개한 짓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모부를 저희 집으로 남편과 제 앞에 데리고 왔었거든요. 저녁 식사 약속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엄마는 혼자 오겠다는 사람이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모부의 차를 얻어 타고 저희 집으로 왔는데 멋쩍은 이모부를 안으로 들인 사람은 바로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당당히 남편에게 인사도 시켰고 밥을 먹으며 술 한 잔이 들어가자 할 말 안 할 말 구분을 못하며 결국엔 크나큰 실수를 하고 말았죠. 너랑 우리 딸의 도둑 결혼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 계속 구질구질하게 살진 않았을 거야. 이 사람 알지? 설마 잊진 않았을 거 아니야? 우리 딸이 이모부라 부르는 사람이자 우리 딸의 남편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 잘 알지? 네가 우리 딸을 채가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나도 그렇고 우리 딸도 그렇고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을 거야. 백화점이나 다니면서 아줌마들이나 부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저런 못난 놈이 뭐가 좋다고. 하여튼 우리 딸이 너무 순진한 거지. 애가 세상을 모르니까 너 같은 놈이랑 도망가서 도둑 결혼을 했지. 엄마, 왜 그래요 또? 이모부, 엄마 많이 취한 것 같아요. 더 실수하기 전에 얼른 집에 가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모부, 엄마 좀 부탁할게요.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던 남편이 이모부와 함께 엄마를 일으키려고 하는 찰나, 엄마는 남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딸 인생 망쳤다고. 우리 딸 인생 망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망쳤다고. 네 얼굴만 보면 화가 나서 너무 미칠 것 같다면서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슨 상황인지. 이모부도 당황을 하고 무엇보다 머리채를 잡혀있던 남편이 엄마의 손을 잡아서 머리채를 빼는 순간 엄마의 손에는 남편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이모부를 붙잡고 거의 매달리듯이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봤지? 우리 딸이 이렇게 산다니까.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좋아? 그냥 당신이 데리고 살아라. 이혼하면 결혼할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 고왔던 얼굴이 세상 풍파를 맞아서 사가가는 것 좀 봐. 우리 딸 아직 쓸만해. 더 잘 알잖아. 그냥 저 그지 같은 놈한테 돈 좀 지어주고 그냥 우리 딸 데리고 가라. 어? 돈 없는 놈이라서 돈 준다고 하면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데리고 살라고. 어? 제발. 엄마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도 아니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멸감들, 치욕스러움들을 견뎌왔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내 엄마였으니까. 돈이 없어서 남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만 받아온 사람이니까. 안쓰러워 불쌍하게 여겼었는데 엄마는 그러지 말아야 했었습니다. 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넘어버린 건 바로 엄마였죠. 저는 저도 모르게 이모부에게 매달리는 엄마를 떼어내어서 매몰차게 엄마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딸인 제가 엄마의 뺨을 세차게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었던 엄마와 나의 끈은 비로소 이제야 끊어져 버렸구나.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사이가 되어 버렸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남편도 놀라고 이모부도 놀라고 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엄마의 뺨을 치는 이런 불효막심한 짓을 했지만 저는 엄마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저의 죄를 묻는다면 기꺼이 그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그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건 엄마로서 자신의 딸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이었거든요. 좀 그만 데리고 가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니, 이젠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은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엄마라면 나 그냥 엄마라는 존재 거부할래요. 없다고 생각할래요. 그간 자식 노릇했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매정하다 생각하지 말아요. 이제 엄마 자식은 없어요. 나도 지쳤거든? 당신 이러는 거 나도 너무 지겹고 역겹거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요. 당신 말 잘 듣던 당신 딸은 오늘부로 죽었으니까 절대로 다신 나를 찾지 말라고요. 저 일로 저는 엄마라는 사람을 제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아픈 기억도 있는데 이모부란 사람은 참 질 나쁜 사람이긴 했습니다.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고 내 탓을 했었던 사람이었었고요. 그래도 엄마니까 나를 낳아준 사람이니까 내가 엄마라는 사람을 선택한 건 아니었으니까 내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순응하려 했었는데 엄마라는 사람은 염치 없는 사람이었고 뻔뻔한 사람이었고 딸인 저를 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친정엄마, 장모복 없는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 복도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한스러울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어머니도 엄마와 견주어 볼 때 더했음 더했지 덜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것도 많았고 불평불만도 많은 사람이었고 시어머니 짓거리 대단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긴 했었죠. 그래도 그것 또한 참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리했고 친정엄마 저 모양 저꼴이니 시어머니 박하게 행동해도 제가 뭐라 면이 도저히 서질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이겠거니 혹은 언젠간 나아지겠지. 막연하게만 기대라고 살았었는데 친정엄마라는 사람이 저와 남편을 돈줄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역시나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했으면 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기가 찬 일이었거든요. 듣고도 거짓말 같았죠. 거짓말이기를 진심으로 바랐었는데 시어머니란 사람 역시 저란 사람을 친정엄마처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취급을 했었나 봅니다. 감정이 없는 물건 말이죠. 예, 내가 좋은 거 하나 알아놨어. 니들 돈 벌기 빠듯하잖아? 그런데 그거 하면 돈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여자가 해야 하는 일인데 그 룸살롱 있지. 내 아는 친구가 100평 정도 되는 룸살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넘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 장사가 기똥차게 잘 되는데 자기는 서울로 올라가서 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혹시 나보고 생각 있으면 해보겠냐고 묻더라. 불현듯 네가 생각이 나더라. 너도 알지? 술 장사 그리고 어떤 장사가 돈이 잘 되는지? 그래. 바로 2차 나가는 그런 룸살롱인데 너 곱게 생겼으니까 손님들 끌어당기기 쉬울 것이고 살살 사람들 꼬셔다가 2차 원하는 사람 있으면 전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 전화 한 통이면 알아서 지들끼리 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그렇게 돈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 돈도 안 되는 몸 쓰는 일 그만하고 그 고운 얼굴 곱게 화장하고 차라리 룸살롱을 해라. 젊어 돈 벌어야지. 그리고 돈 버는데 술 장사면 어떻고 여자 장사면 어때?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세상이야. 잔뜩 당길 수 있는 거 당겨서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만약 내가 돈이 부족하면 내가 이 집 팔고서라도 부족한 돈 마련해 볼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10배로 갚아야 하는 건 알지? 투자할만 하니까 나도 무리해서 투자하는 거야. 본전 딱 반년이면 뽑는다고 하더라. 그런 짓거리하고 다니는 더러운 것들이 그렇게 많은가벼? 하긴 우리한텐 그 짓이 다 돈이겠지만 며느리한테 술 장사와 동시에 다른 장사까지 하라는 시어머니.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곱게 화장을 하고 사람을 꼬시라는 시어머니. 네, 그런 분이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참 더럽게 복이 없죠. 저는 당연히 싫다 했지요. 그런 거 할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게다가 술 한 모금 마실 줄도 모르는 사람이 룸살롱을 하다니요. 제가 거절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제게 협박하듯 꼭 그 일을 해야 한다고 강경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참 이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일을 요구하는 시어머니를 과연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국 시어머니 요청 사항은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저처럼 순하기만 했던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대꾸를 좀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며느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강요를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런데도 시어머니 물러서지 않더군요. 이미 너랑 결혼하기 전에 더럽혀진 애 아니야? 네 장모란 사람이 나한텐 얘기 안 했을 것 같니? 어이구 어이구 이런 모질이들. 차라리 나 같으면 그 늙은이한테 좀 안기는 척 좀 하다가 돈이나 왕창 다 뜯어냈겠다. 뭐가 어때서 그래? 돈 없어서 무시당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나은 장사 아니야? 어차피 죽으면 썩어 없어질 몸 좀 안기고 한다고 손해날 건 뭐야? 다 안 보고 삽니다. 연락이 올까 싶어 전화번호도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집에 찾아온 경우도 있었지만 내 불효막심하게 문전박대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스스로 핏줄의 인연을 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억지로 잡고 있었는데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내 엄마인데 라는 마음을 가지며 잡고 있었는데 자식의 마음보다 덜한 부모도 있는 법이더라고요. 시어머니 찾아왔던 날에 남편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만일 자기가 딸이었으면 시어머니의 뺨이라도 한 대 쳤을 거라고. 하지만 아들이기에 남자이기 때문에 감히 그런 행동까지는 못하겠다고. 자기가 지금 그런 심정이니 제발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거의 애원을 하더군요. 얼마 전 남편과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그녀가 떠날 때라는 작품이었었죠. 그 영화를 보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결은 조금 다르지만 가족을 향한 주인공의 마음에 저와 남편이 감정이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영화인데 여러분들께도 조심히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나 남편같이 이런 불행한 가정사가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를 시작하셔야 할 텐데 괜히 저희 이야기 때문에 우라가 치미시는 건 아닌지 걱정은 되지만 이렇게 좀 끄적이고 나니 속이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